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국형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O2O의 진화 방향으로 소개되어 있는데요. O2O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라는 토픽으로 30분 정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 이름은 김국현이고요. 에디터리 리서치 스튜디오라는 IT 연구 자문하는 그룹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오프라인의 귀환이라는 이제 O2O 관련된 책이 나오는 만큼 요즘에 상당히 그 시장에서 O2O 특히 이제 옴니 채널 이런 거 관련된 온오프라인 융합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뜨거움을 조금 이미 맛보셨기 때문에 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SK텔레콤과도 인연이 있어서요. 사진 뭐예요? 사진 좀 사진이요. 고맙습니다. 예. 이 사진은 제가 가끔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요. 방송 출연 시절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가끔 이제 SK텔레콤 사내 방송에서도 이제 나오는 등등 여러 가지 SK텔레콤하고 이제 인연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SK텔레콤이 이제 개방형 혁신을 위해서 API 사업에 요즘 굉장히 열심입니다. 그 API SK텔레콤의 T-API라는 서적을 이제 같이 기획해서 출간을 도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그 O2O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O2O나 이제 옴니채널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졌는지 보면요, 그 내적인 그 어떤 요인, 그리고 이제 외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 외적인 요인은 이 환경이 너무 많이 좀 이상하게 변해버리고 있어요. 요즘 뭐 불황이다 보다 이제 말이 많습니다만은 소매 유통업 쪽이 이제 상당히 우울합니다. 지금 한 그 2, 3년 동안 성장하고 있는 곳이라고는 이제 온라인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그냥 최강사님이 이해를 하고 있었던 바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쪽만 지금 굉장히 커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도 이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8, 90%의 소매 유통에서 상당한 불안감과 앞으로 어떻게 이 난국을 타개해야 될지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지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 상태였고 동시에 그 소매 유통업이 지탱해줘야 될 한국의 이제 서비스업 이 분야도 지금 상당히 좀 그동안 좋지 않았던 상태예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통계 자료를 보셔서도 이제 알 수 있듯이 훨씬 더 우리 서비스업이 OECD 수준으로 커지고 강해지고 이제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겠습니다만 GDP 비중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고용 창출 여기 이제 비중으로 봤을 때도 서비스업이 그 역할을 참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하고 있는 곳에 활로가 있을지 모르겠다. O2O라는 게 이제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지 않습니까? 온라인에서 어떤 혁신을 오프라인으로 가져오자.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가 계신 수많은 고객들을 이제 오프라인으로 데려오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O2O가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내적인 변화는요. 이미 소비자,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뭐 이제 쇼루밍이라는 말이 나왔듯이 그 오프라인에 가서는 구경만 하시고 집에 돌아오셔서 주문을 하시는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을 이제 쇼룸처럼 쓰시는 게 너무 이제 그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 돼버리셨죠. 얄미워진 소비자들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정말 그냥 얄미워하셨습니다. 근데 얄미워하시면은 안 된다라는 자각이 이제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O2O 옴니채널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굳이 얘기를 해본다면은 스마트폰을 손에 든 소비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 이 스마트폰을 손에 든 소비자, 그들의 생활 스타일을 맞춰주는 것, 그리고 그들의 생활 스타일을 위해서 고객 접점을 만드는 게 결국 이제 O2O 옴니채널의 얘기가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지금 굉장히 그 변화기에 있는 상태고요. 변화는 또 이제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제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사실 소매 유통, 그러니까 결국은 뭐 우리 모든 어떤 경제 활동이 사실은 장사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결국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상거래에 관한 모든 행위들이 O2O나 옴니채널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바로 이런 우리 자신의 변화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그 배달 앱이라는 굉장히 그 특화된 O2O 카테고리가 성장을 하면서 나타나게 됐죠. 온라인 쇼크라고 할 만할 정도로 그 자영업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지금까지 그냥 지금까지 방식대로 살면은 안 되겠구나.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영업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이 배달앱이 여러 가지 의미로 가르쳐주게 된 거죠. 이런 현상은 지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저희가 어제 그 이태원에 어떻게 그 이제 친구들과 잠깐 만나게 됐었는데요. 요즘 이제 이태원에서 그 뜨고 있는 그 지역은 과거는 이제 이태원 메인 스트리트에서 더 넘어가서 이제 뭐 경리단 길이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몇 골목을 더 넘어가 가지고 새로운 것들이 무슨 길, 무슨 거리라고 하면서 뜨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는 이런 현상들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홍대가 그 영역을 넓혀가다든지 이런 걸 했을 때는 그냥 메인 스트리트에서 차근차근 넓혀갔는데 이렇게 뛰어 넘어가면서 이 말은 뭐냐면 어떤 하나의 공간이 그 공간의 스토리텔링만 할 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사람들이 굉장히 구석지고 후미진 곳도 찾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스마트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떤 스토리를 읽고 스마트폰을 들고 그 골목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그 후미진 곳에 있었던 골목도 무슨 거리가 되면서 그 오프라인의 지형 자체가 급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여기저기서 이제 교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와 같이 그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움직이기 시작한 이 소비자들이 미치는 영향, 이게 상당히 크다라는 거에 대해서 모두들이 공감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스마트폰을 손에 든 소비자들은 그야말로 이제 벽을 넘나들면서 파동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과거에는 오프라인에서는 오프라인대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PC를 켜고 이제 온라인에서 온라인대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벽이 사라졌어요. 늘 우리는 그 스마트폰을 손에 들게 된 덕에 약간만 뒤집으면은 온라인에 있다가 오프라인에 있다가 다시 온라인에 있다가 수시로 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변해버린 소비자, 결국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떤 가치를 제공해 줄지에 따라서 비즈니스의 성패가 갈리는 현상이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첫 번째 주자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달앱이었고 그게 조금씩 모든 오프라인 영역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투오라는 단어도 있고 이제 옴니채널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 두 개의 단어가 지금 뭐 현장에서는 섞여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거 뭐 굳이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만은 약간은 다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투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온라인에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보낸다라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신규 고객 개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쓰이고 옴니채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채널 용어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겁니다. 그 멀티 채널이란 말도 있었고요. 이제 크로스 채널이란 말도 있었는데 멀티 채널의 시대였다고 지금까지는 많이들 얘기를 하죠. 과거와는 달리 그 소매 유통에 있어서 뭐 한두 개의 채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채널을 동원해 가지고 소비자를 유인해야 된다. 저 깔때기로 빨아들여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멀티 채널이었고 그런 것들 이제 좀 통합해서 해야 된다. 이제 크로스 채널이었다면은 옴니 채널이라는 것은 그거를 고객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그 둘러싸야 된다. 즉 스마트폰을 든 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 소비자가 무슨 채널인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소비자 중심으로 이것을 둘러싸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일종의 전략으로 포지셔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대형 유통 그룹 같은 데서 거의 뭐 작년부터 그 회장님의 특별 지시, 옴니 채널, 뭐 거의 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토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소비자가 변했고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이제 소비자가 강해졌기 때문에 그 소비자를 중심으로 모든 채널을 재가동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그 옴니 채널, 즉 전략적 입장에서 옴니 채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사실 현장에서는 이제 오투오든 옴니 채널이든 결국은 그 온오프라인의 접점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그 달라져 버린 이제 소비자를 응대하는 일을 지칭하기 때문에 크게 또 이제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는 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굳이 구분을 한다면은 O2O는 신규 고객을 좀 유치하는 쪽에 많은 그런 포커싱이 가 있고요. 옴니채널은 그 우리를 찾아온 고객이 당황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를 찾아온 고객이 그 당황함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인 그 접근이 조금 더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말로 그 논스톱 커스터머라는 말이 등장을 했어요. 즉 이제 멈추지 않는 고객이다, 소비자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 예전에는 그 뭐 멀티 채널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채널이 이제 동원이 되면은 그 깔때기 마케팅 이제 퍼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고객들이 쫙 이제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기획을 했고 마케터가 그 역할을 했었죠. 어떻게 우리 제품을 인지시켜서 관심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검토하게 만든 다음에 구매를 하게 만들고 다시 이제 뭐 입소문을 내게 해서 우리 충성 고객으로 만든다. 이런 거 마케팅의 그 절차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고요. 그게 상당히 그 높은 확률로 기능을 했었는데 그게 어느 때부턴가 잘 기능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그 중간에 개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그 쇼핑을 하다가도 깔때기에 따라서 빨려 들어가고 있었던 상황인데도 갑자기 스마트폰을 꺼내서 이게 과연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건지 언제든지 재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소비자가 되었더라는 거죠. 소셜 미디어로 그 마케팅 깔때기를 이제 뒤죽박죽으로 이제 만들기도 합니다. 원래 애초에 이제 마케터가 기획한 방향이 있는데 거기에 똑같은 방식으로 스마트폰 및 그 인터넷의 힘으로 개입을 해서 그걸 완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죠. 이렇게 논스톱 커스터머를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그 오토라든지 그 옴니 채널을 담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의 그 가장 큰 그 애로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 온오프라인은 그 혼연일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현장이 이것을 지원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소비자들은 이미 이런 방식으로 스스로 방법을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소비자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은 현장의 입장에서는 이 현장에서 얼마든지 그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소비자한테 허락했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 말은 곧 까딱 잘못하다가는 그 쇼루밍의 공포, 비싼 임대료를 내고 운영하고 있는 우리 매장이 다른 회사의 쇼룸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발견이 됐을 때 스캔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죠. 과거 같으면 이게 그냥 하나의 왜냐면 거기서 어떤 다른 걸 할 수가 없었으니까 하나의 마케팅 퍼널에 따라서 진행이 됐을 텐데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그 하나의 점포 내에서의 그 앱으로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은 관련된 것들의 어떤 리뷰를 읽고 여기 이제 분홍색의 옷도 있었구나 하는 분홍색의 옷을 이 매장에서 바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를 이 매장이 지금은 없으니까 택배로 집에 보내다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이미 고객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이 매장 같은 경우에는 그 고객이 이 자신의 유통 채널 안에서 왔다 갔다 하게끔 함으로써 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일로 이어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 고객 스스로, 그 소비자 스스로 이미 그 채널을 뛰어넘고 합치고 줄이고 하고 있습니다. 인지 관심 그리고 검토 구매 그리고 이제 로열티로 이루어지는 그런 마케팅 퍼널이 중간에 다 끊어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거를 다시 반복시킬 수도 있고 그런 활동들이 그 소비자의 힘에 의해서 가능해지게 된 세상,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오토 옴니 채널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우리의 문제는 앞으로 이 논스톱 커스터머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를 할 것인가. 스마트폰을 손에 든 소비자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이 소비자를 위한 환경 그리고 비즈니스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소매 유통업의 우울이 될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도약의 원형이 될지 이제 그 차이가 될 거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O2 옴니채널의 다양한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를 위한 여러 가지 요소 기술들은 여러분 밖에 여러 이제 부스에서 예를 들어서 SK텔레콤이 제공하는 이제 해법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러 가지 그 O2에 대한 사례들이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O2의 가장 기본은 우리가 이제 먼저 그 고객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보내는 거겠죠. 혁신을 보내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일종의 그 송객입니다. 그 고객을 보내는 거. 그래서 이제 각종 비교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오프라인으로도 이제
비교한 다음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일종의 그 오토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어떤 아이템을 전국 매장에서 검색해서 우리 동네에도 이게 있겠구나라고 알게끔 해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웹사이트에서 그 판매 정보 같은 것을 이제 오프라인하고 연계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약간의 그 원시적인 기본형은 어떻게 해서든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고객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전히 그 오프라인의 강점은 있어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90%의 사실 상거래가 오프라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뭐 그 오프라인만의 강점이 있겠습니다만, 뭐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이제 시간 차예요. 그 타임 레그. 아무리 온라인이 빨라졌다고 하지만 배송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저녁에 뭐를 먹을지 오늘 결정해가지고 쇼핑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즉 하루라는 것이 그 타임 레그라는 것이 상당히 큰 거죠. 거기에 뭐 약간의 이제 배송료에 대한 불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3,000원짜리 사기 위해서 2,500원의 배송료 약간 갸우뚱할 거릴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온라인에서 뭔가를 찾고 집에 가는 길에 그거를 찾아가지고 갈 수 있다면은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쇼핑이 주는 그 기본적인 아주 원초적인 그 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쇼핑을 나가는 이유, 그리고 이제 쇼핑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이유는 쇼핑이 주는 어떤 그 사람과 사람 간의 인터랙션, 인간미 이런 데서 주는 어떤 충족감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만으로는 해소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즉 오프라인의 기회는 여전히 많고요. 어떻게 그럼 이 O2O를 찾아가야 될지, O2O의 그 방향성을 찾아가야 될지가 우리의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차트 중에 하나인데요. 그 O2O는 지금 어떻게 진화되어 가고 있는가? 우리가 마케팅에서 이제 4P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4P에 따라서 지금 O2O가 조금씩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데 그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온라인이 중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는 프라이스였어요. 굉장히 빠른 그 속도와 능률로 이 프라이스라는 이 토픽에 대해서 장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오프라인에 적용을 하려고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프로모션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프로모션으로 한참 넘어가고 있죠. 그 O2O 결국 이제 판촉이죠. 온라인의 그 혁신을 활용해서 오프라인으로 이제 판촉을 하려는 이제 프로모션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플레이스입니다. 지금 이제 이 플레이스가 여러분 오늘 뭐 많이 보시게 될 그 비콘, BLE 관련된 것도 결국 이제 플레이스에 상당한 그 초점을 두고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죠. 뭐 소셜, 로컬, 모바일. 요즘 뭐 스마트폰과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위치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이제 센서 그런 기술들도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요. 한 가지 지금 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프로덕트예요. 즉 지금 오프라인에는 엄청나게 많은 프로덕트들이 우리의 그 눈길과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좋은 프로덕트들이 온라인으로 넘어가지 못해서 O2O의 채널을 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큰 기회라고 할 수 있죠. 심지어 백화점에 있는 물품들의 상당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 이런 프로덕트의 온라인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그 상품 마스터로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내부망이기 때문에 이 어떤 그 O2O의 혜택을 얻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프로덕트라는 거, 앞으로 이 프로덕트를 어떻게 그 O2O의 그 중심으로 삼을지가 상당히 큰 기회가 될 거라는 그런 예측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그 프라이스에서 프로모션으로 넘어갈 때를 잠깐 보시면요. 최저가 이외의 가치라는 게 이제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를 살린 게 이제 그 프로모션이었죠. 우리가 뭐 득템이라고 부르는 것. 물건을 샀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최저가 이외의 어떤 그 장점이 보통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많은 그 발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가 이제 플레이스였죠. 플레이스는 센서라는 그 온오프라인의 일종의 그 연결 통로를 곳곳에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소비자가 온오프라인이라는 그 양면을 조금 더 편하게 왔다 갔다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해법 같은 경우는 이제 밖에 있는 부스에서 여러분께서 이제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결국은 그 플레이스, 이제 프로모션, 플레이스라는 게 이제 세 개가 융합이 되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 스마트폰을 든 이 소비자가 오프라인에서의 쇼핑에 대해서
좋은 체험, 좋은 느낌을 가지고 다음에 또 오게 할 건지를 궁리하는 게 그 지금까지 이제 O2O의 주된 방향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여전히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로덕트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프로덕트가 왜 약간 좀 의미가 있을지 비디오를 잠깐 하나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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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에 가서 바코드로 마음에 드는 걸 찍어봤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코디 조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SNS에 이거 어떠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요즘 많이 그 유행이 되고 있는 어떤 그 패션 뷰티 앱의 이제 일종인 거죠. 네,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한테 이제 익숙한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버티컬 SNS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거는요. 바코드로 그 상품 정보, 오프라인에 있는 상품 정보를 온라인으로 소환을 하는 행위였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의 키였는데 이 앱이 등장한다라는 소문이 나자 이 앱이 등장했던 지역에서 대형 매장들이 매장 내 사진 촬영 금지라는 거를 내걸고 아예 저 앱을 명시해서 사용 금지라고 한 그런 대형 채널들도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앱은 그 기능을 사실 완전히 제거하고 상당히 평범한 패션 뷰티 앱으로 다시 런칭을 하게 됐다라는 그런 슬픈 사연이 있는 앱입니다. 그만큼 뭐냐면 지금 프로덕트라는 쪽은 여러 가지 그 불안과 공포와 기회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걸로 지금 굉장히 뭉뚱그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과 이제 비슷한 앱이 한국에도 물론 있죠. 한국에도 이런 패션 뷰티 앱이 있는데 게시물이 하나 올라올 때마다 댓글들이 엄청나게 달리는데요. 그 달리는 댓글의 상당수가 4글자예요. 정보 좀요. 이게 뭐냐면 이거 어디서 사냐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이 오프라인의 프로덕트들에 대한 정보가 이 사이클에 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상향이 아직 찾아오지 않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정보 좀요라는 게 뭔지 궁금해서 그 구글에 이게 자동 완성이잖아요. 아마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했겠죠. 뭐 올라올 때마다 정보 좀요가 붙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고 아마 이걸 구글에 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검색을 했으면 또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또 이런 이 의미가 뭔지 이렇게 아마 여쭸던 것 같아요. 즉 이와 같이 프로덕트라는 쪽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제 O2O에 있어서 상당한 그 미개척 영역이고 어떻게 그 분야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한 기술들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기술들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프라이스, 프로모션, 플레이스 그리고 프로덕트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 펼쳐질 수가 있게 되겠죠. 이거는 그 사실 5년 된 사이트인데요. 상당히 그 선구자적인 일을 뭐 일본에 가면 많이 있는 그런 뭐 잡화점이잖아요. 도쿄 핸즈 그리고 뭐 이제 무인양품 같은 데서 트윗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향기가 나는 이제 비누가 갖고 싶다라고 트윗을 하게 되면 그 비누에 대한 것들을 재빨리 딱 캐치를 해가지고 이런 비누가 지금 어디 무슨 점에 이렇게 팔고 있고
뭐 23개의 점포에 재고가 있습니다. 이런 걸 해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이제 사실 이제 5년 전에 이렇게 했듯이 이미 수많은 시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즉 어떻게 오프라인의 상품이 스스로 이야기하게 할 것인가, 이게 앞으로의 그 과제고요. 이게 NFC가 될지 비콘이 될지 바코드가 될지, 상품 코드가 그냥 상품 코드에서 끝나지 않고 속성과 위치와 시나리오와 스토리어로 이어지게 할지가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오프라인의 상품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게 할지. 그렇게 됐을 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결국은 또 하나의 P, 4P 이외에 또 하나의 P, People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오토든 옴니채널이든 그 수많은 그 이런 마케팅 판촉 관련된 테크놀로지들이 결국 원하는 거는요, 고객을 알고 싶은 거예요. 고객 중에서도 뭐 그쪽 동네 용어로는 이제 비고객, 잠재 고객인 거죠. 옆집만 가는 고객. 어떻게 이 그 잠재 고객을 알지에 대한 것이 가장 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모듈들이 융합이 돼가지고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낸다면은 이 엄청난 잠재 고객을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방문 고객 중에서도 구매 고객뿐이에요. 굉장히 그 작은 코끼리의 뒷다리 정도만 알고 있는 거고, 사실 나머지 엄청난 기회에 대해서는 각각의 그 매장과 오프라인 상인들이 아쉬워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한 그 오토어 논들이 있고요.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솔루션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재고 정보 조달 프로세스를 통합해야 된다, 뭐 아이덴티티를 통합해야 된다. 물론 이제 가야 되는 길이기는 맞는데 한국적인 그 현상과 상황에서 이게 여의치 않을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되는 거는 이 오토와 옴니채널의 본질은 스마트폰을 든 소비자를 당황하지 않게끔 하는 거다. 스마트폰을 든 소비자의 생활 스타일에 맞춰가는 거다.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은 여러 가지 해법이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 차세대 소비 환경을 위한 이 플랫폼이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시도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들의 뭐 대소규모 그리고 지금까지의 적응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런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향해서 지금 조금씩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혁신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위에 있는 유통 대기업뿐만 아니라 골목, 후미진 골목에서 어제 상점을 연 오프라인 업주들에까지 이런 것들이 파급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은 뭘까? 해법은 뭘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 봐야 될 때가 2015년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뭐 소매 유통을 위한 테크놀로지라고 생각했던 CRM, 포스 이외에도 엄청나게 큰 기회가 이 오토나 그 옴니채널 덕분에 지금 열리게 되고 있는 거고요. 아마 이 분야는 우리가 이제 불황에 빠지면 빠질수록,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이든 웨어러블이든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에 의존하면 할수록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 마지막 장표인데요. 그래서 오토와 옴니채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C는 이제 4C다라는 이제 말로 요약을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의 채널이라는 건 컨텐츠. 결국 이제 우리의 스토리텔링 능력이죠. 우리가 이야기가 있으면은 굉장히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구석의 골목집까지도 이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한 손에 그 스마트폰을 들고. 그리고 커뮤니티. 거기서 그 공감을 얻은 사람들이 온라인의 커뮤니티를 만들게 되면은 우리 집의 간판이 굉장히 작더라도 엄청난 간판을 단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컨텍스트예요. 그 곳에 찾아오는 손님들의 맥락인 거죠.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이 어떠한 환경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제 테크놀로지가 동원돼야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떤 그 맥락에서 우리가 그 비즈니스를 하게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고, 마지막은 그래서 결국 커머스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가 이 채널론을 이야기할 때는 아마도 이 네 가지 C를 둘러싸고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제 오토와 옴니채널, 우리 비즈니스가 크던 작던 지금 굉장한 기회를 우리한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미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신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들이 지금 이 분야에 달려가고 있고요. SK텔레콤은 그러한 어떤 그 달려감을 위한 요소 기술들을 이미 많이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마 공모전도 있고 쭉 있을 텐데요. 어떤 요소 기술들이 우리들의 비즈니스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의 기회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꼭 찾아가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잠시만요, 대표님. 예, 진행상 질문 2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김국현 대표님께 질문해보고 싶으신 분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예, 질문 아무도 없으세요? 네, 그러면 예, 다시 한번 잠시만요. 예, 마이크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네. 예, 강연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궁금한 게 쇼루밍이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잠재적인 위협이라고 했는데 일단 뭐 명동 같은 데 보면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네. 그런 플래그십 스토어 입장에서는 사실 매장 내 운영비를 감당하는 것보다도 그냥 브랜드를 알리는 게 더 중요해서 네. 사실상 쇼루밍에 의도적으로 노출됐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런 매장의 입장에서도 전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마이너스 포인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그 개인적인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맞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전향적인 데고 이제 때로는 사업부가 따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그런 경우에는 그 기여분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을 도출하고 있는 데들도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제 기여한 것을 자신의 실적으로 여기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때로 이제 통계적인 방법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제 트래킹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때로는 어떤 기술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윈윈하는 방법을 찾도록 그 전사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요즘의 사실 움직임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해소되지 않으면은 똑같이 어떤 굴레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예, 질문 마지막 한 가지. 네, 뒤쪽에 한 분 계시네요. 저쪽으로 마이크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저쪽 맨 끝열입니다. 저쪽, 네. 네, 저도 강연 잘 들었습니다. O2O 서비스는 새로운 서비스입니까? 네, 서비스라고 네. 생각하십니까? 뭐 상당히 존재론적인 질문이어서 요즘 어떻게 대답을 네. 글쎄요, 혹자한테는 굉장히 새로울 수도 있겠지만 아까 이미 5년 된 어떤 사이트는 이미 5년 전부터 해왔지 않습니까? 오토가 있기 전부터 결국은 소비자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계속 뭔가를 찾아왔었던 데들한테는 전혀 새롭지 않은 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어떤 데서는 이것보다 이제 새로운 어떤 쇼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저한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 한 가지만 예. 네, 한 가지만 참 질문하신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O2O 서비스가 새로운 서비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고객을 생각해 오셨었군요.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예로 들어서 택배라는 게 서비스가 생겼을 때 그것도 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간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것도 하나의 O2O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묘하게 설득력이 있군요. 네. 예. 시간 관계상 질문은 예, 이렇게 진행상 따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국현 대표.